자, 어디서 학생부 종합 전형 정비를 할까 그랬더니 학교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많아요. 학생은 학교 44.1%, 어머님들 학교를 직접 안 다니니까 학교 비율이 더 높아. 49%예요. 학생들은 학교를 다녀보니까 알아. 우리 담임이 별로 나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내 스스로 해야 돼. 라고 47.5%가 생각해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스스로 하는 건 아직 31%밖에 안 돼. 그래서 학교가 중요하다. 학교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큰데 실제로 학교에서 안 된다는 게 많아. 그러니까 영정을 갔던 엄마들이 불만이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한가람을 보냈더니 그 미더튼 돌기에 발등 찍혔어.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자, 취업에 관련해서 특성화학과 이게 뭐냐면 취업이 보장된 학과다는 거죠. 제가 이게 어머님들 요것만 이제 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게 특성화학과가 한 대학이 전부 특성화학과인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어디냐면 서울대예요. 그놈의 대학은 모든 학과가 특성화학과예요. 모든 학과가 취업 프리야. 모든 학과가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백그라운드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못 가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학과 개념이 나온 게 특성화학과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첨단 산업 관련이고 기업 국방부 주로 후원해주고 일반고 출신도 도전이 가능하고 대체적으로 전액 장학금 다 주고요. 기숙사 제공을 해줍니다. 서울대를 못 갈 바에 가자는 거죠. 서울대 갈 수 있으면 저는 서울대를 가라고 그래요. 당연히. 자, 고대 사이버 국방. 어머니 잘 쓰셨어. 사이버 국방 굉장히 좋잖아요.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간다는 그런 쪽이잖아요. 70%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서울대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가 있어요. 어머님 어디 보내실 건가요?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아니면 고대 사이버 공학과?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서울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대를 보내? 서울대를 갈 수 있으면 서울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왜 보내요? 연대나 카이스트보다는 고대 사이버 국방이 나을 것 같아요. 서울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쪽으로 와야 돼. 그 다음 서울대는 전액 장학금 안 주잖아요. 내가 집이 좀 어려워. 근데 여기 가니까 전액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한 심지어 20만 원인가 월 용돈도 줘요. 왜? 국방부에서 후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장교 개념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용돈을 줘.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 글로벌 국영고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학과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대학교 특성화학과 중에 아주대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라고 있어요. 합종 2017년 내신 평균이 4.13이고요. 그래서 자사고 과학고 시장가 많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아주대를 왜 가겠어요? 내가 하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과학고를 나와서 세종과학고를 나와서 왜 여기를 가겠어요? 내신 평균이 4.13이라면 과고 영재고에서 아니면 하나고에서 내신이 5.5 이렇게 된 애들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가냐면 입학생 전원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그 다음에 졸업 후 100% 공군 전문기술자료를 인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근무를 하고 나서 장기를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요즘은 육사 지원율이 계속 올라가는 게 뭐냐면 여학생들 사이에 공무원이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나오면 학교 다닐 때 공짜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육사는 굉장히 좀 엄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로 바로 빠지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화여대 융합학과라고 있는데 뇌인지과학 전공인데 요즘 와서 이쪽을 굉장히 하는데 저는 이쪽을 좋아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대는 안 하는데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학생이냐 지방의대를 갈 수 있는데 이대 뇌인지과학 전공을 하고 싶다고 융합학과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게 이대 의대 쪽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절대로 빠져나와 있어요.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면 생명과학, 뇌인지 분야, 경제, 경영, 법정치예요. 제가 보기에는 학부에서 이거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이대 법학과를 가든지 이대 법학과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법학과가 없었으니까 이대 행정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대 의대를 가든지 왜 여기를 가요? 어중간하게. 갈 필요 없다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요즘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중에서 내가
의사는 되고 싶은데 상상고는 못 가. 왜? 상상고를 뽑는 인원이 적잖아요. 여자는 33%밖에 안 뽑아주니까. 그다음 비 하나만 있어도 또 못 들어가죠. 하나고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나니까 내가 전문권 자사고 들어갈 길이 없네. 근데 목동고 갔더니 뭐 내신이 1.3, 1.5 정도 돼야 의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는 잘해요. 인문계열 특성 강학도.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과가 글로벌 의과학과. 이게 뭐냐면 여기서 4년을 받으면 미국의 의대 예과 2년을 컴플리트한 거와 똑같은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에 4년을 끝나고 나면 AUA에 바로 본과 과정으로 오는 거예요. 2년을 더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과가 우리가 의대를 진학하면 예과가 2년이잖아요. 근데 예과를 4년에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의 본과 과정을 비로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본과 과정에 가서 미국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하면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고 영국에서도 할 수 있고 호주에서 할 수 있고 뉴질랜드에서 할 수 있어요. 이쪽은 다 통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자격증을 가지면 필리핀에 가서도 의사를 못해요. 싱가포르 가서 의사 못하고요. 말레이시아 가서 의사를 못해요. 그 나라 가서 의사 시험 전부 다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같은 영어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미국 의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학교가 합격자 평균 내신이 2.03밖에 안 된다. 학생부 교과가. 학생부 종합은 이것보다 더 떨어져요. 2.4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보통 이게 많이 성신여대가 아니라 이화여대였으면 얘가 1.0 정도 갔을 거야. 1.01. 앞에 여대 앞에 성신이라는 게 들어가서 애들이 못 믿어서 지금 이렇게 찬밥 신세를 봐요. 제가 보기에는 영어 쪽에 자신 있고 그다음 의대 쪽을 가고 싶어하는 여학생 중에서 수학과학을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의가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의대 쪽에 사실은 수학은 안 쓰입니다. 의대에서 무슨 수학을 쓸까요? 물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쓸 일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쪽. 그럼 졸업 후에 내가 미국을 가기 싫으면 어떻게 안 가면 돼요. 그럼 기초 학사 학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제약회사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체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학이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카한테 가라고 그랬더니 성신여대라고 축구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왜 성신여대에 집착하는지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좋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가려고. 과거생도 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카이스트 전체가 85%가 영어로 진행되고 서울공대는 영어 강의 진행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과학고, 영재고 이쪽에서 전부 영어 교육이 강화되는 기본적인 근거가 여기서 나왔어요. 너무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으로 애들을 막 보내주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서 못 보내요. 영어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 크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을 하려다 보니 영어가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애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1.5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명인데 일정에 1.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 4년 졸업하기 이전에 전부 보통 2개를 갖고 옵니다.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고르고 있어요. 근데 이 고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들이 선택하는 기업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동남아 쪽하고 우리나라 쪽에 수입을 해요. 지금. 그래서 기본적인 뭐냐면 JPT 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입사 면접을 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요즘 와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본 기업 중에. 그래서 일본 기업에서는 또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좋아하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특색이 열받으면 확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일본 쪽에 꽂혔어 그러면 진짜 JPT 열심히 하거든요. 성적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왜? 언어도 비슷하니까. 금방 성적이 나오고 거기다 애들이 또 토익 토플 성적 엄청 좋잖아요. 일본에 토익 토플 완전 개판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토익 토플도 좋아. 거기다가 우리말도 잘해. 3개국어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뭐냐면 해외 쪽에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애들이 필요하면 그쪽 주재원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서로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 나가라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주재원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일본 애들 주재원 그러면 자천당하는 거예요. 절대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고액 연봉도 아닌데 애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능력은 좋은 것 같잖아요. 가성비가 갑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그런데 아시아권에서 갈 때는 뭘 보냐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이쪽 애들은 뭐 어차피 다 취업 잘 되니까. 탑 10 미만의 이제 국민대학 순위가 세계대학 순위가 제일 높은 게 서울대인데 63이고요. 이 순위를 보통 102 순위까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가요. 102에서 150위까지는 200위까지도. 이 순위를 아시아나 유럽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리크루팅 할 때는 이 대학 순위를 참고로 한다는 걸 아세요? 그쪽에서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연대 고대를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럼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자료는 뭐야?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나온 발표 자료. 그 다음에 다른 뭐 큐인가 그쪽에서 나온 자료.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필을 받는 거예요. 자기네들 나온다. 그래서 이 학교를 이런 쪽을 나왔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쪽을 가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다.